없냐고? 노짱. 얘랑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 거. 준우 99점이잖아. 아이고. 99점인데 100점을 못 맞았지. 99점이어서 없잖아. 네, 누가. 그래. 자, 볼게요. 우리 뭐시기냐? 그 개념 노트 한번 꺼내 보세요. 개념 노트 134페이지. 개념 노트 134페이지. 자, 조용해. 자, 소설의 구성 방식.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조용히 해라. 이준아. 작가의 의도에 따라 짜임새 있게 배열한 것이다. 우리 소설에서는 반드시 누가 등장해야 돼요.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인물이 사건이 없어. 그 인물한테 아주 평화로워.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그 소설은 재미있는 소설일 수 없겠지? 보통 우리 시작 부분에 인물이 딱 등장하면 처음부터 인물한테 뭔가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인물이 위기에 닥치자마자 몰라. 나 인생 그냥 죽을래. 그러면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인물들은 당연히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결해내는 인물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야. 자, 보통 이 발단에 인물이 시간적, 공간적 어떤 배경에 사는지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인물이 대부분 주인공의 성격들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진취적이야. 특히나 해리포터는 보면 난 가끔 해리포터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갔던 게, 아니, 저 덤블도어 교수님한테 말하면 되는지 왜 쟤는 교수님한테 말 안 하고 지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걔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인 거야. 그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덤블도어가 다 그걸 유도한 거 아니야? 그지? 일단 얘기는 하지 마. 선생님 아직까지. 이거 나도 이밖에 안 봤어. 나는 마법사의 돌이랑 호르쿠스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호르쿠스가 그 뭐지? 그 누구지? 볼드모트가 영혼을 8개로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물건에다 해요. 그래서 비밀의 방에서 그 노트 있잖아요. 그거를 도구로 이렇게 딱 찔러서. 근데 선생님이 다행히 머리가 나빠가지고 너네 영화 인터스텔라 영화 알아? 네, 그거 되게 그지? 그 되게 반전이 되게 중요하잖아. 선생님이 그걸 한참 안 봤었는데 학원에 정말 악독한 학생이 나와 보면 선생님 인터스텔라 있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선생님 인터스텔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아빠가요. 그래서 맨날 그랬어. 그래가지고 야 그만해 했는데 나중에 결국 걔가 뭐라고 얘기했다? 근데 나중에 되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나긴 해. 내가 지금 너가 얘기해도 난 기억이 전혀 안 날 거야. 또 호르쿠스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해리포터 1밖에 안 봤다. 나는 마법사의 돌이랑 그거 비밀의 방 이번에 봤어. 비밀의 방 그거 이렇게 딱 찌르는 장면이 그 호르쿠스를 파괴하는 장면이죠. 근데 그럼 이제 해리포터 하나씩 파괴. 자, 해리포터는 이 발단에서 봐봐. 거기서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나. 봐봐, 조용해 봐봐. 해리포터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항상 제시라도 초반에. 그러다가 사건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 갈등이 나타납니다. 보통 갈등은 주인공이 있으면 이 주인공을 질투하는 혹은 반동 인물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럼 해리포터에서는 걔잖아, 말포이. 그지? 말포이가. 걔네들 가문. 그러면 볼드모트 또 뭐 해당되는 거지. 걔는 그냥 절대 악인 거고 절대 악 말고 또 그 인물 주변에 있는. 되면 볼드모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말포이는 없어져요. 자, 그러다가 봐봐요. 비밀의 방에서는 갈등이 어떻게 고조돼요. 거기 있는 애들 기숙사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하나 다 석화가 되잖아. 그지? 전개예요, 전개. 그게 전개라고? 아니야, 위기지. 전체에서 봤을 때 전개. 근데 그 편에 봤을 때는 자 점점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헤르미온느까지 석화가 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가 갈등의 최고조에 이르는 거는 그래서 걔가 누구 바실리스크 찾으러 가려고 그지 밑에 내려가가지고 걔 구렁이를 만나 구렁이 뱀이지 뱀 만나가지고 뱀이랑 싸우는 거 그 부분이 절정인데 그때 사건의 해결의 단서가 뭐야? 얘가 걔 마법봉을 뺏겼잖아 걔한테 톰 리들한테 그래가지고 얘 어떻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나타나? 누가 나타나? 뭐시기냐? 덤블도어 교수님이 보낸 그지? 피닉스 새 불새가 나타나가지고 불새가 걔 누구야? 뱀 눈 아니 뭐 이렇게 어떻게 찔러버리고 쪼아버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 모자에서 그지 솔팅 모자에서 갑자기 검이 나와가지고 여기 검 가지고 이제 걔 맞아 루비 박혀있는 검 나가지고 찔러지. 여기서는 사건 해결의 단서는 덤블도어가 사실 죽긴 한 거죠, 그지? 그리고 결말이 예고된다. 결국 제가 죽겠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래서 주제가 뭔데 그 해리포터의 주제는 그냥 그 해리포터의 용기와 그지 그 친구들 간의 우정인 것 같아. 크게 봤을 때 시리즈는. 그지? 그리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절대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거야? 아니, 악이 이겨? 악이 저요, 마지막에. 그래?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 구성. 근데 이거는 다 뭐랑 관계가 있는데 우리 갈등과 관계가 있다더라. 자, 크게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전개하면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고요. 이야기가 가다가 갑자기 조용해, 과거 해상을 해. 과거 해상을 하면 우리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한다. 이 보통 순행적 구성은 고전 소설은 주로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하지만 현대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도 많아요. 자, 근데 역순행적 구성은 다른 말로 입체적 구성이라고 한다. 요거는 요 용어들 잘 기억해서 너네 이거는 주간 테스트가 내신 끝나고 난 다음 보기 때문에 한참 뒤에 보는 거야. 다음 주에는 주간 테스트를 안 보잖아. 알지?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이거 그 이청준의 줄은 액자식 구성이야. 아마 주간 테스트에서 이거 나오겠지? 액자식 구성이 나오겠지, 그지? 자, 이야기가 바깥의 이야기, 액자의 틀이 있으면 이 바깥에 존재하는 틀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어. 그걸 외화라고 해. 그 다음에 이 그림 안에 그림이 등장하는데 이 그림이 또 다른 이야기야. 우리 그걸 내화라고 한다. 그걸 액자식 구성이라고 한다. 오늘 배울 이청준의 줄도 외화에는 나라는 기자가 취재를 가서 나가 1인칭 주인공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용해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트럼펫 노인에게 예전에 줄 타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이 어떻게 됐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내화에 해당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봐봐, 외화가 핵심이겠어? 주로 이런 이야기는 내화가 핵심이겠어? 그치? 안의 이야기, 액자에서 사실 액자가 중요하지 비싸지 않잖아. 이 그림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화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외부 이야기, 액자를 잘 만들어 놓으면 안에 있는 이야기가 더 신빙성 있고 재미있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야. 액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외화도. 그 다음에 의식의 흐름은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나? 130, 안 들어가네. 그리고 이제 본문 한번 볼게요. 자, 본문 190페이지 문제 풀 건데 그 전에 우리 이 본문 이야기 스토리 한번 얘기해 볼게. 선생님이 그거 보여줬었어. 야, 너네 줄 타는 거 알아? 줄 타는 광대? 알아? 너네는 아는구나. 봐봐. 저거 근데 고개에서 아니에요. 근데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람 이제 하는 거지 뭐. 정말 아무것도 위에 보호 장구가 없어. 그물도 없어. 그 생각밖에 안 해. 보호 장비 하고 있겠지. 그러다가 난 볼 때마다 저러다가 선생님 어떡하지? 난 그런 애가 막 저거하거든. 그래서 보호 장비 하고 있야. 너 부족하면 사람 무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잖아. 당연히 안 좋은 면은 치료가 없지 않아? 그지? 이제 줄다리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 이해를 잘 못했어요. 뭔 소리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 자, 토론토? 하나 저 영상을 토론토까지 가볼까? 근데 저건 진짜 보호 장비 있어. 내가 뭐 없어서는 할 수가 없어. 광재 앞구름이 있었는데. 앞구름이 또 뭐야? 이건가? 이건 또 뭐야? 이게 필수구나. 저 기술이. 오, 진짜네. 이 사람이 되게 책 고난이로네. 완전 진정한 장인이구만.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외화에는 신문 기자인 나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줄 광대, 이 광대에 관한 기사를 취재하려고 이제 거기 편집장이 자, 빨리 취재하고 와 하고 얘한테 이제 주문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있었다는 시읍으로 갑니다. 근데 이미 그 줄 광대는 사라지고 난 다음이라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을 수 없고 그 줄 광대 얘기를 아는 트럼펫을 불던 사내를 만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야.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헌호인이고 그 헌호인의 아들 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그 외화인 거죠, 그지? 외화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그럼 여기는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외화와 내화가 있어. 그런 건 우리는 액자 소설이라고 한다. 액자식으로 프레임이 있고 프레임이 외화고 안에 있는 내화가 그림이 있는 거다. 자, 헌호인이 줄을 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럼 여기 안에는 내화는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
천장, 포장을 걷어젖히고 넓은 밤하늘의 배경으로 허노인의 흰옷에 조명을 받으며 줄을 건너는 것이었는데 발을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게 그냥 흘러가도 조용히 마치 무슨 귀신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마치 유령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땅 위에서 하품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 이상한 것은 그렇게 줄을 타는 노인이 너무 평온해 보이지만 막상 줄에서 내리면 그 노인의 온몸에는 땀이 뻘뻘 흠뻑 젖어 있대. 그런데 돈을 버는 단장의 입장에서는 허노인의 줄타기를 싫어했대. 그래서 이 단장하고 허노인하고는 항상 어떻게 지금 갈등 관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장의 입장에서는 아까 떨어질 것 같아. 막 아슬아슬 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서 더 많이 구경 오는 거야. 근데 만약 줄 타는 사람이 너무 느긋해. 긴장감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단장은 맨날 좀 긴장감 좀 있게 해라. 너무 긴장감 없이 하지 말라는 걸로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경꾼들 놈들의 간덩이를 덜컹덜컹 놀라게 해주란 말이요. 재주를 좀 부려 재주를 하고 즉 이 사람과 두 사람은 지금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거야. 단장은 허노인을 매번 나무랐다. 허노인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대꾸도 못하고 땀만 흘렸는데 단장 앞에 그냥 나왔대요. 그러나 그 다음날도 여전히 전처럼 줄을 탔다는 얘기는 평온하게 줄을 탔어요. 즉 단장 말 안 듣는 거야. 자기 고집이 있는 거야. 자, 우는 허노인의 아들입니다. 근데 자기는 이런 아빠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대. 계속 이런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줄 타는 게 좋았고 자기도 아빠처럼 이렇게 줄 타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러던 어느 날 밤 줄 위에서 그렇게 유연하던 노인이 한번 삐끗한 거야. 가볍게 허공을 차는 듯이 동작을 하더니 줄이 잠시 상하 반동을 디리링 한 거야. 그래서 허노인은 가만히 몸을 지탱하고 있다가 다시 줄을 건너는데 사실 아무도 그게 실수인지 몰랐어. 오히려 사람들은 뭐야 스릴인데 이렇게 된 거야. 그지? 자, 그러면 객석에 눈을 두고 있던 단장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와 오늘은 좀 괜찮은 데가 된 거야. 거기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사람들의 함성에 놀라서 하늘을 쳐다봤으나 그냥 줄이 조금밖에 움직였지 저게 허노인의 실수라는 건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다. 근데 이때 실수한 게 뭔 줄 알아? 그러던 그날 밤이 사실 허노인이 이제 약간 줄타기로서 은퇴를 해야 될 나이가 된 거란 얘기야. 기력을 다한 허노인이 줄 위에서 아마 뭔가 저기서 저 줄 타다가 죽겠네 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치? 근데 보통 저렇게 한번 실수하면 이제 내려와야 돼. 은퇴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여기까지가 지금 또 내화다가 다시 이거 나가. 허노인이 그럼 줄 잘 탔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 얘기예요? 하고 갑자기 나가 얘기를 해요. 다시 외화로 들어오는 거야, 그지? 나가 트럼펫 불었던 트럼펫 사나이가 이제 노인이 됐어. 시간이 많이 흘렸어. 그래서 이게 허노인이 잘 탔다고 생각하는 게 운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 노인은 지금 트럼펫 사나이야. 트럼펫 사나이 당신이 지금 그 사람이 줄을 잘 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사내는 이 사내가 트럼펫 사내입니다.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거의 한 번씩 숨을 들이셨는데 물론 그거 아들의 생각이었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인께서 운의 생각을 말씀한다는 게 지금 이게 노인이 됐거든. 트럼펫 사나가 당신이 그럼 뭐 어떻게 운의 생각을 어떻게 당신이 잘 알고 있어? 너 운이랑 무슨 관계야?가 된 거야. 그렇지. 왜냐면 내가 걔랑 옛날에 되게 좀 친한 사이였대. 운은 나랑 나이가 가장 가까웠대. 그래서 걔 마음을 잘 알고 있었대.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딴 사람한테는 얘기는 안 했는데 자기한테만 운이 자기 아버지 줄 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대. 그리고 저는 그때 벌써 나팔 트럼펫 부는 사람이 다 되었으니까 웬만큼 나팔을 불어주고 남은 시간에 그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이야 지내는 뒷마당에서 보냈대. 그런데 허노인이 한 번 발을 헛디뎠던 그 다음 날이었대. 근데 그날도 나는 운이 줄타기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날 이상하게 허노인이 아들이 줄타기 하는 거 보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대. 그래서 나는 줄 위에 있는 운이 아니라 너무 노인을 계속 본 거야. 왜? 줄은 지금 아들이 타는데 땅에 있는 노인이 왜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노인이 야 이놈아! 하고 줄 타는 아들한테 소리를 질렀어. 하고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줄 밑으로 내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는 줄이를 쳐다봤어요. 근데 문제는 운이 마치 그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줄을 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내려오자 허노인이 운한테 야, 너 아빠가 부르는데도 왜 못 들어? 그랬더니 나 안 들렸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오히려 허노인은 빙그레 웃었대. 그 이유가 뭐겠어? 내가 정말로 이제 줄타기에 경지에 이르렀구나. 너무 몰입해가지고 한마디로 다른 소리는 전혀 안 들릴 만큼 정말 몰입했구나. 이제 너 하산해도 되겠다. 너가 나 적임자다 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그리고는 둘이 술집에 가가지고 그래 이제 내가 너 드디어 이제 경지에 이르렀구나 하고 아버지가 칭찬을 해줍니다. 그날 주막에서 허노인은 운에게 술잔을 따라주고 그날 밤 또 운은 줄로 오르라고 했다. 근데 그날 밤 그 일이 벌어진 거야. 자, 여기서
들어갔다까지가 외부. 사내의 이야기는 다시 계속됐다. 이 사내가 트럼프 사내야. 그러니까 여기선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아이고 여기가 외부가 아니고 잘못 썼네. 여기가 여기가 다시 내부 이야기로 들어간 거지. 아이고 미안. 내부 외부 정신이 없어. 여기가 외부 이야기 외화지. 사내 이야기 트럼프의 사나이야. 여기까지는 위에서는 내부 이야기고 그지? 그리고 그날 주막에서 헌호에는 운에게 술잔을 따라주고 그날 밤으로 운은 줄로 오르라고 했다. 줄 끝이 멀리서 보여서는 더욱 안 되지만 가깝고 넓어 보여서도 안 되는 법이다. 이건 또 할아버지 말이네요. 다시 또 내부 이야기로 또 들어가네요. 여기까지 외부 이야기가 됐다가 다시 또 내부 이야기로 들어갔네요. 그죠?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요 부분, 요 문장만 지금 외부잖아. 사내의 이야기는 계속됐다가 외부. 그리고 다시 내부 이야기로 시작.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너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줄타는 장인정신이야 이런 것이요 하고 얘기를 했다. 노인이 조용조용 당부를 했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침 그래 나의 모든 줄타기의 어떤 핵심을 아들한테 다 전해주는 거야. 근데 이때 이미 운이 자기가 왠지 죽을 것 같아라는 예감이 있었던 것 같아. 자기가 오늘 실수를 하고는 나 이제 왠지 오늘 그날이 될 것 같아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아버지 그럼 이제 줄 타는 거 그만두세요 했더니 아니야. 나는 내 발바닥에 기력이 다 있다고 다른 곳에 어떻게 밟고 살겠냐. 즉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내가 뭘 딴 걸 먹을 수 있겠냐. 난 내가 할 줄 아는 건 줄 타는 거밖에 없어. 나는 어떻게든 줄 타다가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날 밤 둘이 함께 줄에 올라섰다. 운이 앞서고 아버지가 뒤를 따랐는데 갑자기 이제 운은 이제 아빠 뒤에 있으니까 모르잖아. 줄 타고 있는데 갑자기 관객에서 어떻게 하고 봤더니 헌호인이 줄에서 떨어져서 죽고 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근데 이게 이제 뭐에 관한 얘기냐면 주제가 결국 뭐를 추구하는 거야? 줄타기에 대한 진정한 줄타기가 뭐니? 장인 정신 추구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새는 사실 이해 안 가지. 그치? 뭐 줄타기가 뭐라고 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줄 위에서 죽는 거는 좀 이해는 안 가지만 근데 저 작가님이 되게 장인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었어. 자, 앞 페이지에 191페이지 문제 풀어볼게요. 191페이지 앞에 거 190하고 191 읽으면서 빈칸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시간 좀 있네. 선생님 너네 아까 문법 문제 풀 때 선생님 갔다 올게. 근데 저희 그 뭐지 스킨라메스 빨리 닫지 않을까요? 베스킬러 그럼 편의점 갔다 오면 되지. 제가 가다. 아니? 내가 갔다 올 건데 바람 좀 세게. 일단 뭐 먹을 거야 아이스크림 대충? 시즌 메뉴. 아니 베스킨라빈스 안 가고 아마 문 닫았을 것 같아서. 아니 문 닫았는데 네이버 집에서 한번 보내줘. 할까? 지금 갔다 오면 안 돼요. 안 돼. 알바야. 8시 55분. 몇 시에요? 9시까지. 8시 55분. 8시 55분. 8시 55분이에요? 아,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해? 11시까지 해.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해, 얘네들. 뭐야. 무슨 밤에 아이스크림을 누가 먹는다고 밤 11시까지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아이스크림은 그냥 파인트 그냥 통째 패밀리 뭐 이렇게 큰 거 사? 그거는 그 나눠 먹기 힘들어요. 그냥 그거 하면은 쌤이 그릇을 따로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래? 그럼 뭐 사야 돼? 8컵을 삽시다. 컵을 사라고? 컵 말고 하나씩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따로 블럭은 따로 이렇게 블럭으로. 블럭은 종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일일이 다 주문해? 그냥 아무거나 먹어 주는 대로. 저는 민초만 아니면 돼. 민초. 저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저는 시즌 메뉴. 뭔 소리야? 시즌 메뉴. 전 딸기면 돼 딸기. 딸기 개통. 저 시즌 그다음에 메뉴. 다른 친구 아무거나 상관없는 사람 말고 난 뭐 대충 주문. 저 슈팅 스타일. 슈팅 스타. 그다음에 시즌 메뉴. 나은이 상관없어 아무거나. 그럼 뭐만 아니면 돼. 너 민초는 싫은 거야? 그지? 그다음에 너는 레이모 자베트. 민초만 하는 아니 케이크는 비싸지 그지? 케이크보다 그냥 너는 케이크는 좀 초코만 아니면 돼. 초코만 아니면 돼. 그다음에 이상한 엄마? 엄마는 외계인?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거. 엄마는 외계인. 이상한 거. 이상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랑 엄마는 외계인 같이 시켰더니. 네, 지민이는 엄마는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그거 했다니까. 뭐라고? 그냥 안 녹차? 생각해가지고 엄마는
엄마는 그다음에 조용히 해. 잠깐만. 너는 이준이는 시즌 메뉴. 시즌 메뉴 뭔데? 그거 그 매달 시즌. 아 그래? 그다음 너는? 저딸 아 딸기. 나 너는 아무거나, 그지? 너는 초코페고, 그지? 그러면은 아까 8명이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엄마는 얘기는 강과 함께 사라지다 주세요. 자 볼게요.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로 짜인 얘는 이걸 무슨 구성이라고? 이거 주간 테스트 나올 수 있겠네. 액자 소설 혹은 액자식 구성. 자 나가 사내에게 줄광대 부자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은 외부 이야기. 그리고 내부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바로 갈게요. 문법 나가요? 나가야지. 좀 있으면 내시는데 문법을 나가요? 어? 이게 총정이야?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음 7월에 만나야지. 공유한테 한 달 동안 못 봐서 너무 슬퍼요. 내 말이. 너무 선생님이 슬퍼요. 좀 재밌긴 해요. 그쌤 재밌어요 선생님. 원정 선생님? 너 너무 천사 같아서. 괜찮았어요.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성경쌤도 아 거기 있네. 거기 길 사거리 건너편. 제가 아.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갔다 올까요? 제가 갔다 올까요? 좀 선생님의 머네. 로고를 들어드리기. 아니면 다 같이 맞히고 가는 건 어때? 아 그거는 다른 애들은 그래서 하나씩 그냥 컵에다 콘에다 들고 가면 되잖아. 그거는 여기서 안 먹고. 아니죠. 애들이 내가 어떻게 뭘 들고 와? 뭘 어떻게 들고 와? 애들이 뭘- 봉지 어떻게? 컵에? 아니 제일 컵 해줘? 저희가 갔다 올게요. 많이 갔다 왔어요. 자 볼게요. 이거 우리 한글 맞춤법 종합이라서 이거 다 해볼 거야. 263부터 273까지 한번 쭉 볼 거예요. 개념 노트 한번 볼게요. 263페이지 본 거야? 그래 너무 덥다. 263페이지. 너무 많은데요. 자, 그래도 한번 총 정리해 봅시다. 한글 맞춤법 기본 원리 일단 두 가지다. 소리 나는 대로 적던지 어법에 맞도록 적지. 근데 무엇을? 반드시 표준어를. 그죠? 그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건 뭐야? 발음나 형태를 그대로 적는 거. 그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는 뜻을 구별하기 쉽도록 적는 거다. 원형을 밝혀서 적는 거. 자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적기랑 어법에 맞도록 적기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니?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당연히 맞춤법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거 복습하는 거야. 총 복습. 그지? 그 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적으면 즉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다. 그 다음에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 그럴 경우는 그대로 된소리를 표기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울림소리 뒤에 즉 된소리가 나면 얘기도 된소리를 그대로 표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획하고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어떻게 발음이 국수로 난다 하더라도 표기하지 않고 된소리를 적지 않고 예사소리로 적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두음 법칙은 어렵지 않았어. 한자음인데 첫 음이 발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가 발음하기 쉽게 맞춘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네 북한 사람들 얘기 발음하는 거 들으면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 너네도 두음 법칙 적용 안 하잖아? 그날 혀에 경기가 와. 그럼 여기서 지금 나은이도 리 나은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 리씨는 다 리로 붙여야 되지. 다 연세, 그치? 그 다음에 남녀, 요소, 뉴대, 닉명, 량심, 력사. 그 다음에 너 예의가 없네. 예의가 없어. 그 다음에 용궁도 용궁. 자 이거 혓바닥 경련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발음하기 쉽게 없애버리거나 니은으로 바꾸지만 근데 북한은 두음 법칙 적용 안 시킵니다. 하지만 봐봐. 둘째 음절 이후부터는 그대로 표기해야 돼. 왜냐면 얘 원래 그 한자의 음가가 여니까 그 여를 살려야 돼. 근데 다만 접두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되거나 합성어가 되면 얘를 우리가 띄어있기 때문에 발음을 신여성 이렇게 안 읽고 신여성이라고 읽기 때문에 마치 두음인 것처럼 발음해요. 그래서 저럴 경우에는 두음 법칙 적용시켜. 예를 들면 이화 여자대학교도 마찬가지. 이화 여자대학교가 아니고 이화 그치 여자라고 두음이 아니지만 두음 법칙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렬하고 율도요. 일단 단어의 첫머리에 받침이 원래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렬하고 율로 적는데 어떤 경우 이응으로 적냐면 앞에 받침이 없거나 그 다음에 니은 받침일 때는 뒤에 애들을 어떻게 이응으로 적는다. 그래서 아까 우리 투수의 방어는 뭐로 적어? 류리야 유리야? 이거예요. 받침이 없기 때문에 방어 율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시청은 앞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시청
유리 맞는 거고. 됐지? 요 정도도 너네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네. 그다음에 어간거미 구별하는 거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너네 그때 탈락이나 이런 거 많이 틀렸지? 조용히 해봐봐. 얘들아, 자, 탈락이 너네가 잘 안 보인다 그랬어. 원래 기본 형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 밭을 갈다가 너 밭을 가니? 라고 할 때 리을이 타글락돼서 너 되게 어진 친구구나. 어진이 할 때 리을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 얘 원래 본래 형태는 이런데 어떻게 활용이 할 때 리을이 발음이 안 나요. 그럴 때는 표기에 리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표기에 리을을 탈락시켜준다. 그죠? 그 다음에 시옷 탈락도 마찬가지야. 발음이 안 될 경우 탈락시켜요. 근데 이게 되게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근데 너네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얘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까지 다 외우라 그래. 근데 중학교 내신에서는 이거 너네 기억하라고 하진 않지만, 아, 이렇게 이 단어가 긋다가 그어가 되는 건 시옷 탈락이네, 갈다가 간이가 된 건 리을 탈락이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작년에 했었어? 정기평가 때 이거 나왔어. 있었어요. 그래? 나왔어? 그 모의고사로처럼 나왔구나. 정연이 안 나왔는데. 그래? 나왔어? 기억나? 자, 그 다음에 요거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접미사가 붙어가지고 원형을 밝게 적느냐 발음 나는 대로 적느냐, 원래 두 단어가 합해졌을 때 원래의 뜻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원형을 밝게 적고 원래의 뜻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지? 그거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할 게 없네요. 아니, 부엉이가 요- 진짜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너무 많지. 진짜 부엉이 좋거든 진짜. 부엉이 얘가 되게 중요한 말 많이 하지 않아? 그러니까요. 요즘에 중요한 말 많이 하시던데. 네, 맞아. 우리 요거 사이시옷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자, 된소리 대기말 사이시옷이라는 건 우리 한자 순 우리말로 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합성어일 때 이 단어가 합성이 되면서 새로운 음가가 생긴다는 얘기야. 된소리가 되거나 니은이 더해지거나 그 다음에 니은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사이소리 현상이 사이에 어떤 소리가 더해졌습니다 라를 표기하기 위해서 뭘 적는다? 발음은 니은이 첨가되고 니은 첨가되고 된소리가 되지만 우리는 그냥 통일로 무조건 시옷을 넣는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 경우가 있어. 이건 근데 뜻이 달라. 고기배하고 고기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근데 둘 다 합성어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고기배라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요. 어떤 데는 그냥 고기배라고 해요. 어떤 차이가 있어? 고기배는 뭐야? 뭐인 것 같아? 고기배. 버섯. 맞아. 고기를 잡는 배. 그럼 고기배는? 고기에 배. 그치. 약간 의미 차이가 있지. 우리 고기 원래 또 뱃살이 제일 맛있거든. 회는 무조건 뱃살이야. 뱃살이랑 여기 아가미살. 제일 쫀득쫀득해. 35분 비싸죠. 자, 그 다음에 자, 원래 한자어 같은 경우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시옷을 적지 않는 경우가, 조용해봐,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사이소리 현상에서 시옷이 들어가려면 순우리말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한자에서도 예외가 있다. 이 6가지는 예외로 어쩔 수 없이 사이시옷 적지 않으면 이걸 읽는 사람들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한자를 같이 표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한자 표기 안 하고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횟수, 택간, 착간, 숫자 이렇게 씁니다. 숫자를 만약에 수자로 적으면 이게 누가 숫자인 줄 알겠어? 그치? 수자. 야, 이 수자가 뭐야? 나 고가는 창고고요. 새빵은 세주는 거고요. 착간은 자동차 창고. 그다음 택간은 우리 똥 모아놓은 거름 모아놓은 창고라 그랬어? 횟수는 몇 번 했냐? 이런 거. 그다음에 준말도 한번 봅시다. 준말은 이제 모음은 그냥 그대로 줄이면 돼. 보와는 오하고 아를 합해서 이중모음 만들면 됩니다. 단모음 2개를 합해서 이중모음 만들면 돼. 되어도 이 단모음 2개를 합해서 이중모음을 만들면 돼. 추워도 자, 단모음과 2개를 합쳐서 이중모음으로 만들면 축약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2가지 축약 방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이다는 앞에 있는 보이어가 축약돼서 배어가 되거나 혹은 뒤에 있는 이어를 축약해서 보여 이중모음으로 만들 수 있다. 이 2가지 다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앞에 애들끼리 축약하거나 혹은 뒤에 애들끼리 축약하는 거 가능해. 됐지? 그 다음에 이거 넣으면 이번에 문제 나오는데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이 어떻다의 히읗이 어떻게 할 때 어떻게가 기역 받침이야, 히읗 받침이야, 이런 거 이거랑 다 근거가 되는 거거든. 근데 원래 히읗이
어간에 원래 기본형이 어떠하다의 줄임말이야. 그러면 거기 히읗은 살려가지고 반드시 어떻다가 집어넣어야 돼. 안타도 아니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틀린 거야? 안타가 아니란 얘기야. 원래 아니하다기 때문에 히읗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야. 아무러하다도 원래 아무렇다도 아무렇다가 아니라 왜 히읗을 살리냐면 원래는 아무러하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을 줄였을 때도 반드시 받침으로 히읗을 집어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하가 아만 줄어들었는지 통째로 줄어들었는지는 얘는 정말 외우는 수밖에 없다.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내신 때 이거 그냥 나오거나 어떻게 모의고사 때 그냥 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얘는 뭐 맞는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편, 캐, 분발, 토록, 무심치, 다정타, 영구토로, 같아. 얘네들은 히읗이 축약이 돼서 히읗이 살아남은 애고 얘는 히읗, 하가 통째로 다 삭제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북치가 아니고 거북지, 익숙치 아니고 익숙지, 생각컨대가 아니고 생각건대, 깨끗하지는 깨끗치가 아니고 그냥 하가 다 통째로 탈락이 되면 뭐가 거센 소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컨이나 치나 못치나 섭섭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를 다 통째로 날려버리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는 넘어갔고 됐고 이건 너네 아마 많이 했고. 자 이제 그러면 문제 1번부터 7번까지 풀고 있으세요. 만약에 다 풀었어 그럼 뒤에 있는 과세까지 하고 있어. 알았지? 아니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시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볼게. 그 밑에 알바생들이 싫어. 당연히 물건 팔려고 친절하게 알려주시겠지. 저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희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조교 선생님 여기 좀 있으라고 할게. 아니 무슨 아니 그게 무슨 선생님 혹시 다르셨나요? 얘네들 문제 풀고 있는데 제가 잠시 뭐 아이스크림 사주기 위해서 갔다 오는데 애들이 어디 떠들어. 그러면 그냥 동영상 그대로 녹화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떠들고 있으면 진짜 그 시간에 맨날 잡아가지고. 중요한 거나 갖고 왔네. 주문서. 큰일 났네.
엄마는 외계인 품절. 엄마는 바람과 함께 뺏어. 시즌 메뉴 이번에 뭐였어? 시즌 메뉴? 베리베리 모르겠네. 스트로베리 있죠. 이번에 봄 아니었어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없는데? 예? 나 그거 했나? 딸기라며. 아 있다. 있어? 자 일단 녹차 나 정확하게 기억났고. 녹차요? 네. 녹차가 누구예요? 녹차 있어? 아무거나 시키라는 애. 녹차를 야 너 시켰어요. 숟가락 나눠줘. 네. 숟가락이 부족한데요. 나 슈팅스타 누구야? 슈팅스타. 나 레인보우 샬레트. 그게 시즌 메뉴 같아. 이게 그거지. 그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엄마는 외계인 시키래요. 미안. 엄마는 외계인 시키래요. 그지? 엄마는 외계인 없는데 초콜릿 줬어. 그다가 나 너는 아무거나 시키라 그랬어. 내 여자애도 아무거나 시키는데 얘는 망고고 얘가 시즌 메뉴래. 내가 너한테 먼저 선택해 줄게. 망고 시즌 메뉴. 자 이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가까운 힘드셨어요? 그래. 아니 뛰느라고. 시간 맞춰서. 왜 뛰었냐고? 어디? 보자 이제 답 확인합시다. 너무 맛있다. 맛있어? 근데 딱 이 8개 드리가 있는 거 아니면 개별 포장을 안 해준대. 원래는 예를 들면 2-3개야. 그러면 안 해준대 컵으로. 근데 이게 8개가 딱 패키지가 있대. 그래서 이 케이스에 넣어온 거야. 자 봅시다. 이거 두음 법칙 한자원. 연세는 뭐고? 연세. 당뇨는 두 번째니까 그대로 당뇨. 유행은 유행. 그다음 백분율은 뒤에 뭐가 있어? 앞에 니은 받침.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받침이 없거나 니은 받침일 때는 율이 돼야 되는 거죠. 그지? 그다음에 시청률은 앞에 받침이 있어. 그러면 율 그대로. 나 얘는 줄이는 거야. 배웠다는 그대로 줄이면 돼. 근데 여기서 배웠다잖아. 그지? 선생님? 선생님? 미안. 선생님 저 힘들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배 너무 얻다. 까매요. 배에다가 어를 붙이면 되는 거지. 이것도 배어도 배에다가 어를 붙이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되어도 되에다가 어를 붙이면 되니까 그대로 지금 다 줄인 거죠, 그지? 되었다도 되에다가 어를 붙였으니까 됐다. 그대로 됐어. 그럼 얘도 봐봐. 얘네 둘이가 되면 뭐가 해야 되는 거야? 되어서를 붙여야 되니까 얘랑 이렇게 돼서 돼서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5번이 틀렸지. 자, 과거는 더라. 그지? 그 다음에 수단이야. 그럴 때는 로서. 신분이나 지위야. 그러면 로서. 그 다음 선택일 때는 든지. 그지? 4번이구나. 3번. 그 다음에 가만히, 이제 이건 너 왜 모르잖아. 이게 이로만 발음 나는 건지 아니면 히로 나거나 두 개 다 나는 건지. 근데 가만히는 가만히 봐봐. 가만히라고 발음 안 되고 가만히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히로 적는 게 맞고요. 깨끗이는 우리 발음할 때 깨끗히라고 안 하고 뭐라고 발음해? 깨끗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시옷이 그대로 연음이 된다는 얘기는 이 발음이 난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적는 게 맞아? 깨끗이라고 적는 게 맞고요. 쓸쓸이는 쓸쓸이라고 발음되는지 쓸쓸히라고 발음되는지 봤을 때는 얘는 쓸쓸히라고 발음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쓸쓸히라고 하는 게 맞고요. 틈틈이는 틈틈히가 아니고 우리 틈틈이라고 발음하잖아. 이제 미음이 그대로 연음이 되니까 히 발음이 안 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얘는 틈틈이가 맞고요. 공평이는 공평이 발음하려고 해도 힘들다. 공평히가 맞지? 그러니까 얘는 히라고 적는 거 맞고. 자, 그 다음에 1번. 할게요, 맞아요, 하던지 선택이니까 든지. 어떻게 할 땐 얘는 턱, 그지? 어떻게 됐고 4번 했어 아까. 네. 자, 우리 이거 아나운서들도 다시 발해라고 하는데 얘는 발하라고 맞아. 왜냐면 발해는 두가 단어가 있잖아. 우리 색깔이 발해다라는 기본 형태가 있고 내가 뭔가를 희망하다, 호프하다 할 때는 발하다잖아. 이 두 개지 단어가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 우리 발해라고 절대 하면 안 돼. 그래서 나의 바람은이라고 해야지 나의 바램은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얘 기본형이 발하다니까 바람이 맞습니다. 바래는 거야. 색깔이 바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절대 바래라고 쓰면 안 되는 거고 넉넉치는 넉넉지가 맞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1번. 자, 얘는 돌아서 가다 뜻이 어원이 밝혀있기 때문에 발음란을 적으면 안 되고 원형을 밝혀서 적어야 되고 드러났다는 우리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음란을 적는 거 맞는 거고요. 얼음도 마찬가지예요. 얼다라는 기본이 뜻이 원형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발음란을 적으면 안 되고 원형을 밝혀졌고 우리 높이는
2라고 해야 되지.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서는 19항인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얘는 높이로 정정하는 건 맞는데 뭐가 틀렸어? 23항이 아니라 19항이다. 그래서 6번에 4번. 17번 어렵지? 4번 맞았어. 얘가 왜 틀렸냐면 어간을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했는데 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했는데 얘는 자음이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간과 결합했잖아. 그래서 얘는 맞지만 얘가 아닌 거. 사실 이 보기 볼 필요도 없었어. 뭐만 봐. 선지만 보고 이 설명 자체가 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막 모르는 게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하나하나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개념을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어.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아이스크림 먹으세요.